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산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학교 학생 수 감소, 앞으로 향후 10년 내로 학생 수가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만 명 정도에 달하는 초등학생 수가 8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 여파는 이미 어린이집에서는 시작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 말씀드리면서 학교에 초등학교 3분의 1은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부산의 어린이집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5년 전 대비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날이 훤해 보이지 않나요? 출생아 수 많지 않아요. 출생아 수 타시도 대비 많고 인구도 늘어나는 세종시 아파트가 반토막 나도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인구 줄어드는 부산. 훤하지 않나요?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는 부산. 훤하지 않나요? 영끌족의 기한. 날마다 집 사라고 난립니다. 집 살 사람이 없는걸요. 돈 꿔줄 때 빚내서 집 사자. 돈 안 꿔주면, 이제 추후에 돈을 안 꿔주면, 빚내서 집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값이 지탱이 된답니까? 어려울 거예요. 당장 3천만 원 구하려고 해도 연봉 8천만 원 사람이 3천만 원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은 쉽죠. 연봉 8천이면은 1년에 생활비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쓰고 그럼 3,600만 원 쓰고 1년에 4천만 원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는 분 없으시죠? 연봉 8천을 받건 연봉 1억이 되건 한 해를 살고 나면 한 가구에서 1,000만 원 모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거든요. 잘 버는 사람들 그만큼 씀씀이도 더 크거든요. 자, 3천만 원을 못 구해서 발 동동 굴러야 되는 상황이 2달 후에 도래한다. 거의 대출 한도의 10% 가까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요거는 2단계거든요. 3단계 시행되면 그 10% 이상 줄어들 거예요. 자, 쿠팡알리 링크 아직도 안 누르고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좀 심했다.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매물 부산만 특이해요. 부산만 특이해요. 56,393개. 자, 역대 최고치. 가장 많았던 이때 느낌이 56,138이었거든요. 지금 역대 최고치 물량을 갱신하고 있는 곳. 부산이 유일하다. 이것만 보셔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팔아야 되는 사람이 이래 많습니다. 노인가 바다? 노인 인구 비중 압도적이죠. 거래량 91건. 네, 2,300건에 달하는 거래량 예상됩니다. 2,300건에 달하는 거래량. 다음 달 거래량도 7월 달 거래량도 일단은 순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살짝 빠지는데요. 요거 흐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근데 완전 싼 아파트들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3억 미만 아파트도 거래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어요. 자, 비싼 아파트 서울에 팔리고 뭐 어쩌고 고점 대비 얼마 가격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대형 평형이나 이런 것들. 제가 더 대형 평형을 가지고 있다? 전고점에 달하는 가격이다? 저 같으면 정리할 것 같아요. 네. 누가 산다는 말은 누군가는 정리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상대적인 부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구에 웬만하게 좀 지탱하던 아파트들이요. 3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도 35% 이상 하락하는 것이 작년 1월달 최악의 그 하락기. 거래량 대구 기준으로 700건, 부산 기준으로 한 1000건 정도 수준 나오던 그 시절의 가격이 지금 다시 눈에 띕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부산 살짝 지탱하고 있는 가격들도 보이지만 닮은 꼴이에요. 부산, 대구는 닮은 꼴입니다.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정황을 짚어드렸을 때 매물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닮았다. 33%. 어떤 분이 이런 거 아파트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서 가격에 대한 그걸 좀 해줬으면은 좀 더 시청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가격 이렇게만 아파트 이름이랑 이렇게 매치 시켜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면은 그 동네의 인기 정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아파트 분석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아, 요거는 살만한 것 같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사라고 재촉하는 듯이 이렇게 느껴질까봐 저는 사라고 재촉할 생각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조정받는다면 제가 주택구입 구단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가격이 40%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역대 어떤 시기에 집을 살 때보다 유리한 포지션에서 집을 사는 거죠. 개미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낮은 가격에 사는 것 외에는 결코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루한 장에서는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고점 대비 막 이런 40% 가까운 하락률 보이는 것들이 출현하는 빈도가 더 잦아진다. 35%, 37% 이렇게 해지는 것이 43%, 거의 한 34%, 32%. 이 정도 반토막 이상 나는 것도 눈에 띄고요. 가격 내려가면 이 거래도 많이 안 됩니다. 연식 오래된 것들 그 가격도 많이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이거 소비자가 얼마 깎아달라 하면은 이 집주인이 그전에는 이렇게 소액의 물건들 투자해 놓고도 집주인 행세도 좀 하고 월세도 좀 받고 좀 재밌는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갑자기 을이 된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가격이 반토막 이상 나는 것들 점점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이 지금 가격이 이 45%, 46%는 23년 1월 그 가격 그 시기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그런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일부 비싼 아파트 가격 조금 더 반등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오른 것처럼 니네 왜 맨날 떨어진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오르는 건 눈에 안 보이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가 오르는 정도고 10개 중에 8개는 그때보다 더 재미없는 시기다. 그래서 내가 부채를 어느 정도 지고 투자용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내는 금융비용은요. 금융비용 그런 거 계산 안 하죠. 이익 따질 때 뭐 2억 주고 사가지고 3억 팔았으면 1억 남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자본 1억에 1억 대출 내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들 다 이야기하거든.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거든요. 예, 남들이 버는 거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별로 속이 꽉 차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뒷부분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 해도 3천건 이하는 핑하기. 네, 3억 이하 아파트 비중 이상 비중 줄어들고요. 고가 아파트 안 사고 있고요. 다시 고가 아파트도 좀 위축되고 분양권 시장은 고만고만한 정도. 전세 거래량은 요 뒤늦게 올라갈 거니까요. 최근 3개년 평균 정도 수준은 됩니다. 자, 전세 거래는 7월 달이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전세 물량을 다 싹 쓸어버리고 전세 가격이 점핑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시장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겠지만 전세 살 만한 사람들도 집을 좀 실거주 하도 또 강조를 하니까 또 샀어요. 그럼 아무리 실거주의 집이라도 몇 년 땡겨서 내가 미리 사놔야지. 어차피 나는 실거주 할 거니까 이러면서 미리 땡겨서 살 필요가 별로 없는 시장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실제로 거주할 때, 그때 사도 별로 상관이 없겠더라. 그것이 24년 올해가 되었건, 25년이 되었건, 26년이 되었건, 27년이 되었건,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나가시는 길에 쿠팡 한번 댓글에 있는 쿠팡 링크 한번 클릭해 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